이제 총회를 열고 할 때 이제 이런 책자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총회 책자라고 하죠. 근데 이 책자를 보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요 공식은 이 총회 책자를 이해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많은 숫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봐가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많은 숫자들이 도대체 내 재산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 구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는 거를 알기 위해서 비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건데 나중에 관리처분 총회를 책자를 놓고 책자를 뜯어보는 걸 하게 될 건데요. 나중에. 근데 총회 책자를 뜯어보려면 비례율이라고 하는 이 기초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3년 차, 4년 차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관리처분 짰던 현장이 조합원 숫자가 2,500명이었거든요. 건립가구 수가 5천 가구 수. 그러니까 2,500명이라는 숫자를 해봤을 때랑 제가 두 번째 맡았던 현장이 250명이었어요. 딱 10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더 편하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비례율이라는 공식이 어떻게 내 재산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우선 이건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데 그냥 많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비례율을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개발을 그래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공식을 쓰고 있죠. 비례율은 종전 자산가치분의 종후 자산가치 마이너스 비용.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중요하죠. 가장 베이스니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그럼 도대체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첫 번째 단추는 자본에서 시작을 하죠, 자본. 그 시드머니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자본을 가지고 업체를 불러들여서 그 업체들한테 용역비를 주고 그 용역비 가지고 어떤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나 부채가 되는 거고요. 은행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PF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돈이 이제 자산이 돼서 이 자산을 자본금을 누가 얼마큼 냈느냐를 가지고 나눠갖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만 다 나와도 다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비례율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냥 단지 그냥 보면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종전 자산 가치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건물들이니까 이건 자본에 해당이 될 거고 공사비나 이주비나 어떤 각종 비용들은 부채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나중에 지어서 팔게 되는 아파트는 또는 상가는 부대복리시설 이런 것들은 수익금은 이건 자산이 되겠죠.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이렇게 대입이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초보적인 형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 볼 건데 개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단의 토지에서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지었을 때 그 지어지는 그 건물이 만약에 수익금이 1,000억이 나온다. 뭐 50억짜리가 몇 개가 있고 10억짜리 몇 개가 있어가지고 수익금이 일반 매수자한테서 이제 조합 측으로 들어오는 돈이 1,000억이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보려면 그러면 이제 비용 구조를 봐야겠죠. 그 비용을 봤더니 뭐 PF도 일으켰고 VC 단계에서도 돈도 썼고 그 다음에 또 뭐 은행에서 또 조합원들 이주비도 줬고 이렇게 해서 그 비용 총액이 500억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용 500억, 수익 1,000억. 이러니까 500억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빌라를 짓는 사업이나 그냥 내가 땅을 사서 어떤 건물을 짓는 사업에는 요 비용이라는 항목에 이 500억이라는 요 돈 안에 토지 매입비라는 매입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 조합원들끼리 땅을 출자해서 하는 사업에는 요 비용 안에 토지 매입이라는 매입 비용이 안 잡혀요. 그냥 동의서로 가름한 거죠. 그래서 이 동의서를 낸 이 땅들의 조합원들의 땅들이 얼마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 추정하는 거를 감정평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게 종전 자산 가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성격은 조합원 개개별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해당 사업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몇 프로인지를 나타내는 내 자본 지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합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조합원이 아닌 조합 전체 사업의 주체자적 입장에 놓고 본다면 이거는 땅을 매입한 매입 비용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조합원 개별로 본다면 자본금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전 자산가치 평가, 종전 감정평가라고 부르는데 이건 감정평가사 분들이 하죠. 감정평가사 분들이 하는 이 종전 자산가치 평가를 그냥 한간에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토지 매입비를 가정한
얼마에 샀다라고 가정하는 가정평가, 또는 조합원들의 자산을 얼마에 이 사업에 투자했다라고 볼 것인지를 보는 자본금 삼정평가라는 거죠. 이제는 이 어폐가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죠. 조합원 개개별 입장으로 본다면 내가 자본금을 많이 출자를 해야 배당받는 돈도 많이 커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이익에서는 자본금이 커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토지를 매입비로 간주한 간주 비용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 조합 측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토지 매입비가 커지는 거죠. 근데 조합은 또 누구냐?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은 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은 나의 이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합 전체의 한 일원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감정평가는 낮게 나와야 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내 거는 높게 나와야 내가 종전자산가치평가를 높게 받아서 자본금이 커지는 거죠. 결국 이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는 내 것만 높게 나오는 게 유리해요. 전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건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 매입 비용을 크게 만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 매입 비용이 500억이다 이러면 이게 똔똔이 사업이 되는 거고요. 토지 매입 비용이 1000억이다 이건 마이너스 사업이 되는 거죠. 토지 매입 비용이 300억이다 그러면 200억의 돈이 남게 되는 거죠. 그 남은 돈을 각각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매입비의 자본금 비율에 맞게 나눠 갖는 게 토지 등 소유자들의 어떤 그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재개발, 재건축, 지역조합, 조합을 만들어서 결성해서 움직이는 도시개발 사업 등등등의 모든 사업들은 다 이렇게 각 비용을 다 털고 남는 돈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런 숫자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게 관리처분 총액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주 초보적인, 그냥 초등학생적인 발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비례율은 높은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비례율이 높아지려면 분모가 커야겠죠? 분모가 크는 방법은 또 종부자산가치, 분양수익이 커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작아지는 방법이 있고, 분모가 작아져도 돼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종전자산가치평가가 작아져도 비율은 높아지죠. 근데 종전자산가치가 작아진다는 뜻은 나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조합원들한테도. 그래서 조합원 개개별로 본다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몇 번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정말 초보적 발상이에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비례를 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진짜 아주 그냥 조금 정도 비례율 이런 공식이구나 이런 정도인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 관리처분 내역서를 만들 때 그 어마어마하게 몇 조 단위를 움직이는 그 조합에서 또는 시공사에서 또는 정비업체에서 이렇게 산수적인 방법으로 비례를 짜지는 않아요.